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81회인데 이 화병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병이 정확한 정식 명칭이에요. 화병이. 우리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비공식적인 언어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병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화병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 공식 명칭은 화병입니다. 병은 병인데 화에 관련된 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화병이 다른 거하고는 좀 약간 틀려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화병하게 되면은 우울증을 떠올리기 굉장히 쉬워요. 우울증을 떠올리기 굉장히 쉽고 또 하나는 이 화병을 하게 되면 우울증에 또 반대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울증의 반대가 중독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독증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 했어요. 강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드시 동반하는 게 히스테리예요. 이 화병이 다른 거하고 좀 틀려가지고 우울증과 히스테리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울증도 아니면서 히스테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우울증은 뭐가 작용을 안 합니까? 팩트가 크게 작용을 하질 않아요. 감정이 우울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히스테리는 팩트는 정확한데 팩트는 나오는데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화로 분노로 표출돼 나오는 게 히스테리예요. 그래서 이 우울한 감과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 자, 이 마음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할 때 무의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감정 기억을 하는데 이 감정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는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감정 기억과 그 다음에 감정 표현에 관련되는 경계선상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화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화병은 뭐냐면 분명히 내가 팩트를 기억해 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인가요? 아니에요. 기억에 내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무의식이 표현을 하는데 뭘로 표현을 하느냐? 대부분들이 가는 게 억울함 또는 분함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일이 막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답답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뭘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외부로 표현되는 게 있고 의식으로 넘겨주면서 통상적으로 의식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여기 표현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적 표현과 내적 표현이 있어요. 즉 무의식이 외부로는 표현을 못하면서 이 내부로 표현돼 들어가는 것을 바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먼저 표현을 하고 외적으로 먼저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의식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8대2라고 놓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총 10이라는 자기의 고통인데 그 중에서 8은 외부로 표현을 합니다. 화를 내든 잔소리를 하든 뭐를 하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외부로 표현하고 난 걸 가지고서 그걸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화병은 외부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내면으로 표현이 되는 것, 즉 생각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 커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답해. 진짜 막 화가 막 나. 억울해. 그런데 표현을 못하니까 더 억울해요. 몇 배나 더 억울하다고. 그것이 계속 누적돼 들어온 것을 우리는 그거를 화병이라 해요. 즉 마음에 이 불이 쌓이는 거야. 마음에 불길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이 계속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화병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울증일까요? 아니면 중독 즉 표현의 장애일까요? 표현. 자, 여기는 한번 보자고. 이거는 감정기억장애죠. 여기는 감정기억장애인데 이 무의식에서 표현되는 것은 분명히 외부 표현이든 내부 표현이든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이 표현장애, 이거는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감정기억장애에 가까울까? 아니면 표현장애에 가까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감정기억장애냐 표현장애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감정기억장애일 경우에는 여기가 차단이 되게 되다 보니까 팩트가 오질 않아요. 그냥 우울함을 느낄 뿐이지 팩트가 오질 않거든. 근데
분명히 팩트가 올라오는 걸 보면 분명히 감정기억장애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외부로 표현이 돼서 화를 낸다든가 뭘 한다든가 어딘가에 몰입을 해 들어간다든가 강박이 일어나면은 표현장애인데 표현장애는 반드시 강박이 동반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 무의식에서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일로 넘어가게 되니까 바로 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표현장애도 아니고 바로 감정기억장애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과연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이걸 우리는 전형적인 억압이라고 그래요. 전형적인 억압의 이 형태가 바로 화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억압이라는 게 발생이 됐느냐면 억압이라는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거든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의식에서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나 자신을.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냐면 동양권의 감정문화에서 많이 발생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화병이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느냐? 화병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문화를 가져가고 있는 국가에는 화병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불과 같이 의식에서는 느끼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동양에서 많이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감정문화권에 있는 데서는 이 억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을 해요. 미덕으로. 그런데 서양권 문화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서양권 문화는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참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딘가에선 해요. 자, 그런데 이 서양에 관련되는 거는 기분 문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감정 문화가 아니라 기분 문화, 즉 팩트 사실 문화예요.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고 그 다음에 동양 문화는 감정 문화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사실과 감정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을 중심으로 가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중심으로 가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사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감정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많이 자주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양권에 관련되는 나라들은 감정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보다는. 그런데 서양에 관련되는 문화는 이 사실 문화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중심으로만 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 문화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사실 문화에서는 억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감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인 이 팩트 올라온 것을 의도적으로 느끼면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실제로는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 문화와 감정 문화의 차이인데 문제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왜 뭐냐면 이 의식은 나만 느끼는 거죠. 여기 억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답답함이 일반적인 서양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뭐 이 정도가 느끼는 게 한 20이라고 느껴보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80은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건 얼마를 느낍니까 이게? 실제로 의식에서 느껴지는 건 왜? 무의식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왔으니까 100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 이 정도 이렇게 뭐 억울하고 이 정도면 그냥 표현하고 말지라고 하지만 이 합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하고 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이 누적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누적돼서 쌓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에 의식에서 계속 이게 큰 화병이 즉 억울하고 분한 이런 내용들이 누적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겠죠. 터지면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잖아요. 외부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면에 있다 보니까 이 내면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못 견뎌 자기가 이때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자살, 상대방한테 가면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뭐야? 내가 나를. 이거는 상대를. 그러니까 이게 한번 표현됐다면 감당이 안 돼요. 화병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극과 극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화병이에요. 화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 즉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처가 작용을 하는 이 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에도 못 견딜 정도로 자기는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어. 근데 화병이 있어. 억울해. 내가 언제 한번 시험을 봤는데 내가 외모 때문에 내가 시험에서 억울하게 내가 떨어져 분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분해가. 반사회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격장애부터 기타 등등 관련되는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화병과 굉장히 연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져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지나다 야 그럴 거 뭐 있어.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마디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도 그 순간 못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못 견디고 외부로 표현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못 견디고 확 터지게 되면은 히스테리가 나와요. 중독도 아닌데 히스테리가 나와요. 히스테리 때는 이게 다 샷다운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다운돼 더 이상 일로 넘기지 못하고 그냥 터져나가면서 바로 히스테리가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히스테리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히스테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반대에서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히스테리의 정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번아웃이에요. 히스테리 하면 번아웃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화병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억압을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견뎌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견뎌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돼요. 히스테리든 번아웃이든 가장 큰 거는 이 번아웃은 완전히 다 소진이 돼버리는 거고 자기 자신이 못 견디니까 자기를 완전 다 다운시켜버리게 되는 거고 히스테리는 외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의 길이고 여기는 뭐예요? 상대를 공격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공격이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이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화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기분일까요? 상처일까요? 이거는 대부분 다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병은 남자에게 발생을 안 합니다. 남자에게는 화병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화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즉 상처처럼 화가 상처처럼 축적이 돼야 돼요. 상처가 사실은 켜켜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독으로 가든가 감정기억장애 여기 우울증이든가 아니면 표현장애로 가든가 중독증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화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병에. 대체적으로 어디로 다 넘어갑니까? 중독증으로 다 넘어가죠. 근데 중독증으로도 못 넘어가면서 감정기억장애 우울증도 아니면서 중독증도 안 들어가면 그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면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그 사람 속으로는 화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병은 우리가 좀 애매하게 다뤄지는데 실제로는 감정기억장애도 아니고 그리고 표현장애도 아닌 실제로 안에 심리에서 만들어진 현상인데 엄격히 따지면은 표현장애는 표현장애예요. 엄격히 따지면 표현을 못하는 장애죠. 표현을 못하는 장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됐든 표현을 하잖아요. 아프다고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답답하다고 표현을 하든가 잔소리를 하든가 화를 내든가 뭔가를 해서 나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표현을 하지 못한 채로 내가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 사실은 표현장애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화병은. 그러나 극히 드물죠. 이렇게 무의식에서 의식으로만 넘겨놓고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기를 철두철미하게 차단해 놓는데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죠. 무의식이 의식으로 통제가 가능한가요? 네요. 자 그럼 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억압이 될까? 그러면은 이 무의식이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무의식 자체가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습관이에요. 습관 자체가 어려서부터 표현하지 못하도록 아예 통제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경질 막내 아이씨 여기 누군가가 표현을 너무 잘해서 스타일이야.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 표현을 진짜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병에 안 들어가요. 그때 얘기하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그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습관이 나도 모르게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뭐든 무조건 꾹 눌러 참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냥 조그마한 상처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탁탁 차단을 시켜버려요. 무의식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상대방들은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표현 안, 네가 이러던 말던 내 인생 아니잖아.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상대 입장에서는 화병에 들어간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병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여자야, 내 와이프가 만약에 화병에 있어. 그 남편은 어떨까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남자들은 내 와이프가 또는 내 여자친구가 정말 잘 참아요. 또 사소한 하나까지도 항상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뭐예요? 화병이에요. 화병으로 가는 거야. 그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거를 다 누적했다가 언젠가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죠?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값을 치러야 되잖아. 언젠가는. 그래서 무엇을 갖냐면 우리가 항상 볼 때 참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화병이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억압하는 습관.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태어나거나 내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겼어. 그걸 통해서 막 표현하면 그때부터 화병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화병이. 그래서 우리 꾹 눌러 찾는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아이들 혼내기도 하고 막 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엄마들은 화병이 없어요. 자, 참는 습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참는 습관은 내가 어려워하거나 또는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참는데 내가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참아. 그럼 요거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습관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누군가에게는 잘 참아. 그 사람과만 연결되면 뭐예요? 화병이 이제 도지기 시작을 해.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안 참아.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가서 화병을 다 치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화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화병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다 해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속 터질 일이 없는 거야. 그때 다 해결하니까. 자, 그러면 참고 안 참고에 관련된 이걸 대상을 누구로 가느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근데 이게 참고 안 참고에 관련된 이 습관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화병이 아니에요. 조금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있다가 억울한 걸 푼다니까. 어딘가에 가서. 그런데 안 참는 것이 아니라 안 참는 습관은 없어요. 그런데 참는 습관만, 즉 억압하는 습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못해요. 아이들에게조차도 표현 못해요. 주변 사람들 정말 만만한 친구들에게조차도 표현을 못해요. 친구에게 표현합니까? 못합니다. 아이에게도 못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을 안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화병이 나옵니다. 그러면 화병이라는 거는 반드시 뭘 동반하고 있느냐? 신체화 현상을 무조건 동반합니다. 신체화 현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가 화병이 됐던 아니면 우울감이 됐던 뭐가 됐든 상처가 내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뭘 가지고서 표현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바로 신체가 함께 작용을 하잖아요. 그 신체가 작용이 되면서 바로 상처가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몸이 아파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병증인데 분명히 그걸 우리는 신경성 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신체화 현상입니다. 이 신경성 장애를 이 사람들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신체화 현상이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겠어요? 감정기억 장애이든가 감정기억 장애 아니면 화병일 때 신체화 현상이 잘 나타나요. 그 사람은 우울증 아니야.
그리고 활동도, 대외 활동도 되게 잘해. 활동도 잘해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일도 그렇고, 뭐, 어디 나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 활동도 잘하고 뭐죠. 그런데 계속 몸은 어딘가가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 자, 근데 우리가 감정기억장애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활동을 못해요. 안 해. 왜냐면 이 감정기억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욕도 안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활동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활동을 잘해요. 활동은.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상인 것처럼 정상적인 어떤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일이 터져야, 여기서 이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야 비로소 화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이미 뭐예요? 화병이 발생이 됐단 얘기죠. 둘 중에 하나를 봤단 얘기예요. 발생이 된 거거든요. 발생이 돼야 비로소 화병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진단이 되냐고요? 진단이 안 돼요. 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화병을 가진 사람들의 지금 여기서 공통적인 걸 보게 되면은 억압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표현의 습관이 아니에요. 억압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표현하는 습관이 거의 없는 사람.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별로 없이 묵묵하게 자기 일, 주어진 일 잘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화병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억울함이라든가 분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불합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불합리한 일이라고 했어요. 불합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분함을 갖고 있는데 표현하는 습관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에서 그거를 틀어막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외부로 표현을 안 하니까 외부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집으로 가시면 돌아가신다고 이상한데 돌아가시지 말고 집으로 가면 내 엄마는 과연 어떨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봐봐요. 억압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표현을 하는 사람인지. 억압도 하지만 표현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억압을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억압의 습관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기억장애 때문에 우울함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울함인 경우에는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에서 더 이상의 감정기억을 못하도록 차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커지진 않아요. 그러나 화병은 상처를 점점점 키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누적이 돼서 쌓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감정기억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씩 쌓여간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면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의외로. 관심이 없으니까 발견을 안 할 뿐이죠. 발견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이 억압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을 가져나 봤나요? 날 편하면 됐잖아요. 왜? 요 사람은 힘들지는 몰라나 이 화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죠. 당연히. 억울함이나 분함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본인은 견뎌요. 왜? 억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텨요. 그게 버틸 때까지는 버텨요.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버텨집니다. 근데 한 방에 이게 무너져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돼요. 히스테리도 그렇고 이게 일반적인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이런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거의 사생결단되는 히스테리가 나와요. 한 방에 전체 어마어마한 공격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번아웃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멀쩡하다가도. 이게 화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신체와 현상까지 동반하고 있어요. 계속 늘 아파요. 어디가. 계속 아파요. 그래서 약을 달고 살아요. 무슨 약인지 몰라도 아무튼 약은 달고 살면서, 그리고 남한테는 표현 한마디도 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잘 가는 것 같아요. 왜? 아까 얘기했죠.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엄청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요. 왜? 그 사람한테만 있으면 모든
편해져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화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만이라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별 그렇게 어려움이 사실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한번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압의 습관인데 이걸 표현하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 사람한테 표현하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을래? 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을래?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닿는 거거든요. 왜? 요거 만들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았던 걸 다 받아내야 돼, 그 사람이. 자, 누가 할래? 누가? 나 장담을 못하겠어. 그래서 해라라고도 얘기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그거 감당 안 되거든요. 특히 이거 이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준 사람이 남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여자에 관련되어 있는 바로 억압되어 있던 모든 게 이 남자한테 가면 이 남자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얘 뒤져요. 죽어도 아니야. 얘는 뒤져요. 밤새 안녕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도 워낙 강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강한 게. 엉뚱한 데서 다 참고 나한테만 표현해요. 자, 만약에 여기 여자다. 이 상대가 만약에 여자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는 상처 잘한 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우린 다 쥐라고 생각하자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이거 어디 누구든 간에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표현을 어딘가에 특정한 대상으로 표현되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게 또 중독이에요. 이 중독으로, 중증 중독으로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중증 중독으로 갔다. 이제 여기서는 편해졌어. 중독으로 들어갔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조울증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히스테리는 기본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치료법은 다 나왔는데, 치료법은 다 나왔어요. 남자가 표현법을 만들어주던, 여자가 표현법을 만들어주던, 특정한 대상에게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화병은 사라집니다. 화병은. 그런데 제가 함부로 이걸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화병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 하나만 하더라도, 운동 알죠? 왜? 아무 생각 없이 운동 하나만 하더라도 화병이 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다운돼요. 치료되는 속도도 장난이에요. 행동법이 들어가게 되면 치료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안 하면. 그 사람이 운동 안 하면 사태 생각보다 심각해져요. 그건 중독보다 사실은 더 문제. 그래서 중증 중독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하나라도 뭔가 표현하는 것에 의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표현되는 대상들을 여럿을 들어서 이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나마 서로가 공동체 기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100%를 다 받아내야 되지만 한 4명이 다르면 각자 25%씩만 받아내면 되잖아. 요거를 그래서 뭘 하냐면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관심 가져가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하나가 참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행복할 거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온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들 중에 좀 조숙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내가 언제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꼬맹이들 자기가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엄마 와도 솔직히 자기도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그렇지만 엄마 이렇게 오고 그러면 엄마 쉬세요 이러면서 뭐를 해요? 자기가 다 해요. 엄마 같아요. 완전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바로 뭘 가냐면 이렇게 억압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어려서부터 관계 형성기부터 관계 형성기 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쭉 이어져서 온 사람들에게 저런 화병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조숙하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조숙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힘들면 엄마한테 땡깡도 부릴 줄 알고 자기 뭐 한다 그래서 싸울 줄도 알고 뭐 그러면서 뭔가를 조율을 하는 거를 배워가야 되는데 습관이 가지 이중적으로 습관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참지 않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형성되니까 바로 이런 실질적으로 화병이 진짜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병 아닌 병, 이상한 병이 즉 중독도 아닌 상태 이상한 중독이 아닌 그래서 표현장애는 표현장애인데 중독이 아닌 표현장애가 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장애도 표현장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남성 중심의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바로 이 여자들에게 화병이 잘 나타납니다. 화병이.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은 이 화병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가 공격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공격 형태로 나타나면 장난 아니에요. 엄청 무서워요. 여전사가 따로 없다니까. 건들면 죽어요. 그냥 여기는 하나 건드렸다면 그냥 그날 그냥 아웃이야. 왜? 이 가지고 있던 전체를 특정한 그 대상을 향해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간다니까 무조건 못 걸고 가요. 그냥 여자 무서워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을 해서 이놈이 삐딱선 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죽던가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고를 때도 뭘 해야 돼? 남자들은 화병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잘 봐야 돼. 안 그랬다간 사생결단 나는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억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상처들을 켜켜이 쌓아놓고 단 한 번도 표현을 안 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막 땡깡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뭐도 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행인 줄 아세요. 제 손은 화병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화병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애매하게 들어보면 우울증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들어보면 중독증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즉 완전한 경계선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이에요. 중증 중독증 또는 중증 우울증보다 더 위험한 경계선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를 틀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틀지 몰라요. 화약고와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튀었다 그러면 이제 그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은 억압의 습관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지금 지내는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편안해 보여요. 왜? 왜 편안해 보일까요?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왜냐면 이 화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친밀한 관계 즉 내 가족들은 다 그 사람이 편안하게 보내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거를 딱 눌러놓고 있는 상태라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한번 그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찾아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특히 누가 이거를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누가 방울 다를래? 쥐는 쥐인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루러 가야 돼요. 이거는 가족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하게 됐을 때 오는 파괴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과연 누가 이거를 누가 함께 가져갈 거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이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 관련되는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가족 전체가 관심을 갖고 조금씩 오전에는 딸내미가 책임져주고 엄마를,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아들내미가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남편이 책임져주고 이러면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표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서히 이 변화를 해가면 참 좋은데, 갑작스럽게 변화됐을 때는 어느 하나 쪽으로 이 모든 게 분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지고 있어도 위험하고 표현이 될 때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언제가 더 위험하냐면 바로 그 표현될 때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터뜨릴 때 많이 분산을 시켜놓고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보유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제 히스테리나 번아웃이 일어나야지만 화병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형태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한 번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울증에 들어가 있다, 그런 화병은 아니에요. 우울증하고 화병은 전혀 달라요. 우울증은 상처를 더 켜켜이 쌓으질 않아요. 왜? 더 이상의 상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기력함을 동반하게 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그러나 이 화병은 우울증이 아니다 보니까 감정을 계속 켜켜이 상처를 쌓아요. 계속 누적이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못 견뎌요. 통상적으로 나이 50을 넘어가게 되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40대, 50대, 그러니까 물론 뭐 꼭 나이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30대에도 못 견디는, 30대에도 화병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30대에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일로 갈 거고, 번아웃으로 갈 거고, 자기 스스로가 감당을 가는데 누군가 특정한 대상 하나가 나한테 걸려들었다? 그럼 일로 갈 거고, 히스테리로. 근데 모두가 다 중증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았던 게 우리가 한 방에 터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댐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소양강 댐이 한번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저수 용량은 굉장히 큰 댐 하나가 꽉 차있다가 이게 한번 탁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너지던가 상대가 무너지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예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화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들이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한 번은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왜?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가족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만났을 때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가족들은 늘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이 화병에 관련되는 실제로는 증세가 어떻게 발생이 돼 가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은 이 친구가 화병에 관련돼서, 물론 아직은 화병이 아니에요. 아직은 안 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따르면 그때그때 빨리 풀어놓으면은 화병으로 가지 않고 예방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화병보다는 뭐가 나요? 우울증이 낫죠. 우울증이 훨씬 나요. 그죠? 화병보다는 우울증이 훨씬 낫고 화병보다는 중독증이 훨씬 나요. 화병보다는. 그래서 우울증과 중독증보다 더 안 좋은 증세가 바로 화병이에요. 화병은 언제 발병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발병됐다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화병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는 순간 이미 벌써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예방법만이 이거는 방법이에요. 예방법. 근데 화병이라고 탁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법도 장난이 아닌 거죠. 치료법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화병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화병은 예방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화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놓으면 돼요. 상처가 작용하도록, 그리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적을 하진 않잖아요. 이게 누적이 됐다가 켜켜이 쌓이 한 50까지 갔어. 그때 표현을 해놓으면 원활하게 표현하면서 화병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병은 한 번만 예방을 하면은 화병은 다시는 안 생겨요.
한 번만 예방을 하면 다시는 안 생겨요. 꼭 예방주사 우리 어렸을 때 예방주사한테 딱 맞으면 죽는 날까지 뭐 안 걸린다는 이런 그런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발견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뭘 해주면 돼요? 어렸을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서 찡찡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뭐 할 수 있는 이 표현하는 거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절대 화병은 안 생깁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생겨요. 왜? 억압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를 차라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어주면 화병은 어른이 돼서도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런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을 때 표현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불합리한 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이랬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때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담은 이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 들어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 사람은 표현을 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아 그랬냐? 만약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괜찮아요. 이런 거에는 필요해요. 상담이. 왜? 특정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표현하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실제로는 이런 특정한 어떤 불합리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멀쩡했는데 특정한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때 갑자기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화병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말 걸어주고 표현하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들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화병을 생각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사라지고 행동이 특정한 행동들이 없어져 버리고 또는 말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신경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항상 해가지고 항상 주변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만 관심만 조금만 가져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도 갖고 내일도 갖고 모레도 갖고 그럴 거 없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만 좀 쳐다봐. 그러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은 그런 거를 예방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화병은 실제로는 쉽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혁혈이 쌓여서 발생되는 게 화병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내 남편이든 내 남자든 또는 내 아이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